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양호하게 나왔지만 또 이란과의 어떤 지정학 문제가 또 제기되는 등 시장을 크게 한쪽으로 움직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또 종목도 인텔이 급락하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오르고 또 종목들별로 등락차가 또 많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차기 연준의장의 링라이더, 블랙록 임원이 또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런 가운데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 주초에 우리 증시는 일단 5,000포인트 회복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일단 본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다우는 하락하고 S&P 500, 나스닥은 오르긴 했는데 올라간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러셀 2000이 그동안에 계속 올랐었는데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 정리하고 일부 빅테크 매수하고 이렇게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소재라든가 소비재, 에너지, 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금융업종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다우가 하락한 이유인데 어쨌든 금융은 좀 많이 빠지고 소재와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기술주 일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슈를 정리해 보면 우선 지정학 문제는 좀 잠잠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충돌이 일단 소강 상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 이제 소강 상태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 대형 함대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군사 행동이 또 임박한 거 아니냐.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력, 무력 행동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에너지주에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이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좀 경계하면서 보자. 주말에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지표는 또 괜찮았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건 이제 미시건대에서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돌리는 겁니다. 지난달 대비 이번 달 소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 수입은 어때요?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가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이런 거 설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비치보다 먼저 조사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는 괜찮아졌다. 특히 이거는 특정 계층, 직업, 지지, 정당 이런 유형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대부분 다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건 또 지지 요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수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에게 그 엔비디아 칩 주문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옵션이 붙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수출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알려지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이게 또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의장이 그동안에 케빈 헤셋이냐 케빈 워시냐 이랬잖아요. 근데 링라이더 이 사람이 블랙록 임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차기 연준의장 후보 1순위로 또 배팅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연준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좀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후보로서의 어떤 위상이 또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잖아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JP모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악재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에 계속 나서고 있다. 큰 악재가 터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나서서 시장을 방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한 거래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이 최근에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긴장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흥 국가의 주식, 다음에 통화 이런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최근에 좀 주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 시작되고 또 FOMC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이제 주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냥 개별 종목들 이슈에 반응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시장은 좀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의 어떤 H200 주문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젠슨왕이 중국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문 확보하러 가는 거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올라갔고, 근데 어쨌든 중국에 칩 수출하는 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9거래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레간자식 옛날에 자동차 레간자라고 있었거든요. 그 차 광고가 소리 없이 강하다였어요. 근데 어쨌든 레간자식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AMD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또 오늘 제법 올라갔는데 대규모 감원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증권사별로는 목표 주가 하향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올 거야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또 선제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는 오늘 부진했는데, 뭐 카드 이자 상한제를 비롯해서 정책적인 어떤 우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좀 매물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오늘 가장 화제가 된 건 인텔이었죠. 그러니까 인텔의 주가가 17%나 이제 폭락했는데, 최근 4개월 동안에 주가가 2배 올랐잖아요. 2배 정도 올라가고, 또 그때 그 사이에 뭐 이슈가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고 이런 이슈 등등이 있었죠. 근데 회사 쪽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시장에선 이쯤,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실적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전망하는 거를 가이던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진할 것 같다. 좀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은 인텔의 기술력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인텔에다가 못 맡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로 또 해석이 되면서 인텔이 17% 급락하고, 이게 오늘 시황에 일부 좀 영향을 준 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주목할 뉴스들을 보면, 그 신흥국가들 이쪽 주식이라든가 뭐 통화라든가, 이게 통화라든가 환율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좀 강하다. 특히 MSCI 신흥국 지수가 5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5월 이후에 최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시아 기술주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뭐 유럽에서도 신흥 유럽 국가들, 다음에 중동 이런 데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쪽보다는 차라리 신흥 국가가 난 것 같아.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 자산에서 벗어나 좀 포트폴리오 다양화하는 게, 지금 사실 이게 트럼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또 이상한 정책이 많으니까 미국 자산보다 좀 분산해서 미국 자산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갈까, 이런 정서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를 또 주목하는 JP 모건의 분석도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이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그 급락하던 날 4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반등할 때 또 2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대형 어떤 악재성 발언을 내놓으면 그거를 황금 같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사나 좀 봤더니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론, TSMC, 인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하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최근에 천연가스가 폭등했잖아요. 예, 근데 천연가스가 폭등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또 관련된 펀드를 이제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폭등하면 청산하고 급락하면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여서 실제로 성과도 좋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이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보면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금이 굉장히 거의가 1월에만 65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이 관련된 데이터, 이 관련된 ETF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2012년 출범 이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쪽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주요 지역별 증시 자금 추이를 보면 미국이 되게 안 들어오잖아요. 예, 미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서 미국 쪽 자금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뭐 굉장히 갑자기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어떤 악재성 발언 이걸 내놓으면 이건 찬스네 라고 해서 트럼프의 탁호를 활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뭔가 급락이 나온다라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이제 좀 삼아볼 만하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업종들이 그러면 강한가 봤더니,
그러니까 4주 신고가 기준, 최근 4주 동안 가장 신고가를 경신했던 비율이 높은 업종을 보니까 소재, 산업재.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는 뭐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라는 걸 뭐 캐터필러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산업재예요. 그럼 에너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기준인데, 오늘 증시에서 강했던 업종들 보면 대체로 비슷해요. 이 중에서 그 산업재만, 캐터필러가 오늘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산업재만 여기서 빠지고, 오늘 소재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재가 또 그 다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였고.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이제 꾸준하게 따박따박 매수하는 게 이제 소재, 산업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쪽인데, 다만 이제 변수가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빅테크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테크 쪽이 또 부각되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이 점은 또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셀 2000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15거래일 연속해서 러셀 2000이 S&P 500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가고 해서 역대 최장이 16거래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록이 깨질 뻔했는데 이제 그 기록은 못 깨게 됐죠. 오늘 이제 1.8% 빠져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많이 오른 거를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화 시켜놓고 이제 다음 주 빅테크 실적과 FMC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7% 올라서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러니까 뭐 그 미국 쪽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한국 지수 오늘 또 달러가 이제 좀 밀린 것도 아마 영향을 좀 줬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관련 지표는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높이는 월요일에 5천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야간 선물이 0.46% 올랐거든요. 그러면 야간 선물이 미국 시장 돌아간 걸 볼 때 한국의 시초가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포인트 조금 넘게 오른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외국인들은 일단 월요일에 시초가는 한 20포인트 넘게 올라서 출발할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혹시 이란 관련된 이슈가 주말 사이에 좀 나오는지 요거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꾸 이것저것 막 일을 많이 벌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뭐 군함만 가는 건지, 근데 그 대형 함대만 가지고 군사적, 물론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저 함대를 가지고 가서 이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볼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임박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빅테크 팔아서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될 거냐,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역대급 엄청나게 강세, 그리고 외국 언론 쪽에서 또는 분석가들 보면 한국 관련된 그 코멘트가 하루에 몇 개씩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비하면 아직은 싼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다시 가동이 될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주간 기준으로는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또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하락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우연히 봤는데, 왜 요즘은 음악 안 들려주냐고, 뭐 음악 추천 안 하냐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추천드렸던 노래긴 한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노래라서, 아이들 러브 유 투 원미라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서 아이들하고만 쳐도 이거 그냥 바로 떠요.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관련 검색어로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아요. 들으면 뭐 기분 좋을 때나 조금 이제 꿀꿀할 때나 아무 때나 들어도 다 좋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누구나 이 노래였구나라고 다 알게 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마음 좀 편안해질 때 아주 도움이 되는 노래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오늘 또 이 음악 또 추천드립니다.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하기 7만 넘었지만 또 10만 가려면 3만 남았잖아요. 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